남편과 처음 시댁에 인사하러 갔던 날이 생각나요. 시어머니께서 혼자 시골집에 사실 때였는데 요즘 세상에도 이런 집에 사나 싶은 초가집이었죠. 처음에는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남편도 머쓱해하면서 그랬어요. 이 집 팔아서 우리 신혼집 보태주신다는데, 이 집 팔면 어머니는 어디 사시고? 그게 아무래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은데. 뭐? 우리가 모시고 산다고? 원래도 내가 생활비 드렸다고 말했었잖아. 어차피 드리는 거 그냥 우리랑 살림 합치면 용돈 정도만 드려도 되니까. 제가 본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2년 정도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정하게 됐고, 남편이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린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시어머니를 갑자기 모시고 와서 같이 살자고 하는 겁니다. 마치 그게 우리 살림의 보탬이 될 거라는 식이었죠. 아무래도 이상해서 캐물었더니 남편이 시어머니의 집을 팔고 모시고 사는 것으로 생활비를 아끼려 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사실 동생이 곧 대학 가거든. 학비 대줘야 해서.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되겠어. 어머니야 뭐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밭일하셔서 본인 생활비도 겨우 버셨으니까. 그 돈으로 동생 생활비까지는 쓰셨던 것 같은데. 아니지. 자기가 들인 생활비도 보태서 쓰신 거겠지. 아직 결혼 전이었던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렇게 시무룩하게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우리 어머니 성격 진짜 좋으셔. 다른 시어머니 같지 않을 거야. 내가 장담해. 내가 동생 학비 때문에 걱정하니까 먼저 집 팔아주신다고 하더라고. 본인은 아랫집 아주머니 집에 남는 방 새들어 살면 되신다면서.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새방살이 하겠다고 하셨다고? 어, 근데 또 장남이 돼서 그러시라고 할 순 없잖아. 이건 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제가 남편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진행하느냐, 그냥 결혼하지 않느냐의 문제였어요. 친정 부모님은 말리셨죠. 아휴, 홀어머니라고 할 때부터 불안하더라니. 홀어머니도 모자라서 시동생 뒷바라지까지? 결국 다 네 몫이라는 건데 할 수 있겠어? 특히 평생을 시집살이한 엄마는 치를 떠시더라고요. 그러나 남자친구가 그 모든 걸 혼자 감내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또 짠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국 결혼했어요. 엄마 말씀대로 남편이 감당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제 몫이 됐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막상 살다 보니 그래도 내 식구들이잖아요. 챙기게 되고 시동생도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보니 뒷바라지 해주는 게 나름 보람이 있었어요. 대학만 졸업하면 시동생 뒷바라지는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시동생은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가 됐는데 변호사로 일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의사동서와 결혼을 선언했어요. 그래도 대학 졸업시킨 후로도 매번 밑반찬을 해다 줬는데 이제 그마저도 해방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웬걸 제가 손을 놨더니 시동생이 얼굴이 헬쑥해진 겁니다. 서방님, 누가 보면 굶고 사는 변호사인 줄 알겠어요. 이렇게 헬쑥해서야 누가 믿고 맡기겠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집밥 먹을 일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아니, 결혼 전에도 제가 해다 준 반찬으로 밥만 잘 챙겨 드시던 분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내가 요리를 전혀 못하더라고요. 저도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둘 다 밖에서 때우고 와요. 그래서 집에서 밥을 아예 안 먹는다고요?
형수님이 참 대단한 일을 해주고 계셨더라고요. 와이프랑 둘이 반찬을 만들어 볼까도 했는데 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집밥을 먹어야 힘이 나죠. 어쩌겠어요. 이제 장가도 갔는데 지금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야죠. 그렇다고 의사인 동서를 불러다 요리를 가르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결국 제가 다시 팔을 걷어붙였죠. 다시 시동생 반찬을 해준다고 하니까 남편이 말리더라고요. 이제 자기 가정도 있는데 알아서들 해먹어야지. 동서도 그렇고 전혀 할 줄 모른대. 근데 뭐 그럴 만도 할 것 같아. 공부밖에 안 했던 사람들이 무슨 음식을 해먹겠어. 그래서 당신이 계속 해주겠다고? 우리 먹으려고 하는 거 좀 더해서 덜어주는 건데 뭐. 어려운 일도 아니야. 어려운 일이지. 지금껏도 고생하면서 해줬는데 장가 갔는데 또 해준다고? 남편이 부엌에 와서 투덜거리고 있자 시어머니께서 오시더라고요. 왜 이렇게들 소란이야? 아범은 왜 부엌에 있고? 아,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 시어머니요. 남편 말대로 얌전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옛날 분이셨죠.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셔서 결혼하고 남편은 설거지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어머니가 같이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 즈음에는 어머니도 많이 연로해지셔서 살림을 도와주실 정도가 안 됐어요. 아무래도 큰아들이 부엌을 얼쩡거리는 게 마음에 안 드셨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저더러 따라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시어머니 방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간 남편이 준 용돈과 생활비를 아껴서 부은 적금 통장을 내놓으셨어요. 어머니, 이건 갑자기 왜요? 너도 알다시피 고향 땅이랑 집은 다 팔았고 가진 재산이라고는 이게 다야. 그래도 안 쓰고 모아서 꽤 돼. 너 가져. 네? 이걸 제가요? 너한테 주고 싶어서 그래. 어머니, 그래도 재산은 형제끼리 똑같이 나누는 게 법이라서요. 내가 살아생전에 너한테 주는 건데 누가 뭐라고 하겠니? 더더구나 이 돈은 네 남편이랑 네가 준 돈에서 아껴서 모은 건데. 그래도 어머니 거잖아요. 이제 네 거야. 나 가기 전에 너한테 주고 싶어서 그래. 어머니, 어딜 가신다고 그러세요? 살 만큼 살았어. 살면서 이 꼴 저 꼴 다 봤고 남편도 먼저 보냈지. 아들한테 빌부터 살았지. 어머니께서 집 팔아서 저희한테 보태주셨잖아요.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결국 그건 둘째 학비로 썼잖아. 저는 어머니께서 주신 통장을 보며 난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께서 끝까지 받으라고 하셔서 별 수 없이 받긴 했어요. 그런 뒤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어머니께서 이걸 나더러 가지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괜찮을까? 어머니께서 당신한테 주셨으면 당신 거지? 나중에 서방님이랑 동서가 알면 언젠가는 알게 되더라도 어머니께서 당신 주셨다는 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일이야? 당신이 우리 집에 시집와서 좀 고생했어. 어머니도 그게 안쓰러워서 주시는 걸 거야? 어머니도 고생 많이 하셨지. 고향 떠나서 아들네의 집에서 같이 사시느라. 내가 나쁜 놈이지.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사실상 시집살이에 시동생 뒷바라지까지 시켰으니. 그래도 서방님이 변호사 돼서 잘 사는 거 보고 있으면
기분이 다 좋아. 기특하긴 하지. 근데 그 자식 내 친구 소개해줬는데도 돈을 고지고대로 받았더라. 서방님이? 잘 좀 봐달라고 부탁하고 보냈는데 친구가 수임료가 너무 비싸다고 하더라고. 내 동생이니까 다른 곳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더 비싸다고 바가지 아니 내는 소리까지 들었어. 어머, 그래서 어떻게 했어? 동생한테 연락했더니 자기 로펌은 그게 기본 수임료라 내릴 수가 없다고 딱 자르더라. 그래? 그러면 앞동 언니한테도 소개해주긴 좀 그렇겠다. 누가 소개해달래? 어, 앞집 시은이 엄마 말이야. 이혼하려고 하더라고. 좋은 변호사 좀 아느냐고 물어보길래 우리 서방님 소개해줄까 하던 중이었는데 그렇다면 안 하는 게 낫지. 괜히 이웃끼리 얼굴 붉히면 안 되니까. 내 생각도 그래. 그냥 소개해주지 마. 애가 변호사라 그런지 확실히 냉정하더라고. 시동생은 확실히 냉정한 면이 있긴 했어요. 더 정확히는 본인에게 실이 되는 것에는 냉정했고 득이 되는 것은 그러려니 넘어가는 게 있었죠. 제가 시동생 부부에게 반찬을 해다 준다고 하니 친구들이 묻더라고요. 그럼 반찬값은 받냐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다 했더니 그건 내가 생각할 게 아니라 시동생이나 동서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더라고요. 솔직히 저로선 습관이 돼서 그런지 우리 집 반찬하면서 좀 더 해주면 그만인 건 사실이었어요. 물론 친구들은 그게 다 마음이고 정성이라고 그냥 해주는 게 어딨냐고는 했지만요.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동서가 불쑥 묻더라고요. 그런데요, 형님. 어머니께서 아무리 가난하셨어도 재산이 한 푼도 없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신랑 말로는 붙던 적금도 있었다고 하던데. 어? 혹시 형님은 아시는 게 있나 해서요? 아, 그게... 어머, 형님, 뭐 아세요? 사실 우리 신랑이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했거든요. 어머님 돌아가신 건 안 된 일이지만 현금 재산이라도 조금 있으시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시동생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니 갑자기 양심이 찔리는 것 같았어요. 동서, 사실은 어머니께서 적금 부었던 걸 나한테 주셨어. 그게 우리 애들 아빠가 줬던 돈이랑 또 우리가 살면서 드린 용돈 아껴서 넣으신 거라고 나더러 필요한 데 쓰라고 주시더라고. 어머, 정말요? 어머니한테 현금 재산이 있었구나. 형님, 그럼 그거 절반은 우리한테 주셔야죠? 어? 근데 그게 이미 나한테 아예 넘어온 거라서. 혹시 어머니 유언장이라도 갖고 계세요? 아니, 그런 건 없는데. 아니, 뭐, 어머님 유언장이라도 있어서 형님이 그 돈을 가지신 거면 저희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유언장도 없이 홀랑 형님이 그걸 다 먹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다 먹다니. 다 그대로 갖고 있어. 그래요? 그럼 형님, 솔직히 당장 그 돈 쓰실 데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뭐, 그렇지. 당장은 애들한테 큰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나중에 애들한테 큰돈 나갈 때 쓰려고 갖고 있었어. 그럼 형님, 그 돈을 우리 신랑 변호사 사무실에 투자하시는 건 어때요? 설마 전부 다? 어차피 형님은 쓰실 데도 없다면서요. 지금 그 돈이 통장에서 그냥 놀고 있는 거잖아요. 막말로 우리 남편 변호사 사무실이 망할 리도 없고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도
전부 다 투자하는 건 좀... 형님, 섭섭하게 왜 이러세요? 우리를 위해서는 반찬도 공짜로 다 해주시면서 저희가 설마 그 은혜를 잊을까 봐요? 그 말을 하는 동서의 표정이 어찌나 얄밉던지 은혜를 알면 그때그때 갚기라도 할 것이지 말만 잘한다 싶더라고요. 그런데도 결국 저 그 돈 내놨어요. 시동생이 변호사 사무실 차리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동서 말 맞다나 제가 당장 그 돈을 쓸 데가 있는 것도 아니니 투자해보자 싶었죠. 근데 뭐 저나 남편이나 고졸 출신이라 아는 게 뭐가 있어야죠. 투자하라고 하니까 그냥 돈을 주면 되는 건 줄 알고 줬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들은 친구들은 당장 계약서든 차용증이든 뭐라도 써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투자했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러다 그냥 모른 척하면 눈 뜨고 코 베이는 거다.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동서한테 물어보니 동서가 섭섭하다는 듯 그랬어요. 형님,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지금이야 우리 신랑이 도움을 받지만 형님도 도움이 필요하신 때가 오지 않겠어요? 그럴 때를 위해서 가족이 있는 거고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 돈이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산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요. 사실 절반은 우리 신랑 건데 어머니께서 똑같이 나눠주셨다면 저희도 형님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형님도 굳이 우리한테 돈 빌려줘가며 걱정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결국 말만 듣다가 아무것도 못 얻어왔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시동생의 변호사 사무실이 꽤 잘 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적어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돈을 갚아주지 않을까 생각하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기일이 다가왔어요. 그 사이 동선의 부부는 변호사 사무실이 잘 되는데도 우리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고 이때라도 부려먹기라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에게 먼저 연락을 했죠. 동서, 이번 주말에 뭐해? 이번 주말이요? 아직 별일은 없는데. 왜요? 왜긴. 주말 지나면 어머니 기일이잖아. 아, 기일. 형님, 우리 혹시 제사 지내요? 어머니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성묘라도 가야 할 것 같아. 저 아무래도 산소에 벌초도 해야 할 거고. 벌초가 뭐예요? 산소에 자란 풀 깎아주고 하는 거. 아, 동서의 반응이 떨떠름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도 패가 하나 있잖아요. 동서랑 서방님 잊은 건 아니지? 서방님 변호사 사무실 누구 돈으로 차린 건지. 아, 그럼요. 벌초? 아, 까짓것 하면 되죠. 남편한테도 얘기해 둘게요. 그렇게 시동생 동서와 함께 시어머니 산소에 벌초하러 갔어요. 남편은 몸살 기운이 있어서 그냥 쉬게 했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어머니 산소 첫 벌초인데 자기도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지만 이번만큼은 동생 좀 써먹으라고 했더니 그제야 몸을 누이더라고요. 그런데 벌초를 하려고 산속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저 앞에 웬 노인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놀라서 가보니 딱 봐도 행색이 거지 같았어요. 제가 그 할아버지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자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냄새나니까 그냥 모른 척 하죠? 그러나 저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거지 노인을 흔들어 깨웠죠. 저기요, 할아버지, 정신이 좀 드세요? 여러 번 흔들었더니 그 거지 노인이 눈을 뜨더라고요. 시어머니 산소는 고향 땅에 있었던지라 집까지는 거리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물어봤죠. 할아버지, 이 근처가 집이세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대답을 영 안 하시더라고요. 일단 산 아래로 모시고 나왔는데 경찰을 부르자니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인근의 민박집을 잡아서 그 노인을 모시고 갔죠. 할아버지,
일단 좀 씻으세요. 기력이 없어 보이셔서 제가 직접 허름한 외투를 벗겨드렸어요. 그런데 순간 외투 주머니에서 뭔가가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뭐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펼쳐보는데 저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종이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의 유언장이 적혀 있었거든요. 뒤따라온 동서가 묻더라고요. 형님, 그게 뭐예요? 유언장 같은데? 유언장이요? 아니, 이런 거지 할아버지한테 무슨 유언장이... 아무래도 그냥 할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 대체 뭐라고 적혀 있는데 그래요?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 동서가 배를 잡고 웃더라고요. 형님, 이 내용을 믿으세요? 이 거지 할아버지한테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내용이 심상치가 않은데. 아무튼 형님, 저는 벌초하러 갈게요. 근데 설마 이 할아버지랑 민박에 같이 있을 생각은 아니죠? 일단 경찰부터 부르세요. 그래, 일단 가서 벌초하고 있어. 내가 구급차를 부르든 그건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와중에도 할아버지는 멍하니 허공만 보고 계셨어요. 동서가 나간 뒤 저는 할아버지께 다시 말을 걸어봤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까는 계속 기억나는 게 없다고 하셔서 일단 여기로 모시고 왔는데 혹시 숨으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봐 경찰은 안 불렀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저를 멍하니 보시더라고요. 네, 혹시 뭐 기억하세요? 우리 마누라. 네? 마누라요? 아, 혹시 댁이 근처신 거예요? 우리 마누라 보러 왔는데. 아, 아내분이 어디 계시는데요? 산에. 산에요? 아무래도 정신이 온전하신 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씻으시라고 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경찰서에 연락해 드릴 테니까 씻고 계세요. 가족분들이 보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뒤 밖으로 나왔어요. 아무래도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민박집 아주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이제 생각이 나네. 저 할아버지 말이야. 회장님이잖아. 네? 저 회장님 고향이 여기야. 우리 고향에서 대단한 기업 회장 나왔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아유, 벌써 저렇게 늙으셨나. 사장님, 그거 진짜 정확한 거 맞아요? 당연하지. 이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저분이 왜 산에 쓰러져 계셨을까요? 아, 여기 뒷산 말하는 거지? 거기 이 집 사람들이 다 묻혀 있잖아. 가족묘라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 산 절반이 그 회장님 거니까. 네? 그 산 절반이요? 아, 혹시 어느 기업 회장님인지 아세요? 그럼 경찰 말고 그쪽으로 바로 연락하게요. 아유, 당연히 알지. 아주머니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쪽 회사로 연락했더니 직원이 당황하더라고요. 일단 번호 남겨주시면 댁으로 연락드려서 여쭤보고 연락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회장님이 사라진 걸 회사에서는 모르나요? 아, 그게 아무튼 회사 내규가 있어서 일단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아, 네. 제가 곤란하게 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기다리는데 저 앞에서 동서랑 시동생이 오더라고요. 형수님, 우리 이제 그만 가요. 아,
저 할아버지 때문에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형수님, 저 바빠요. 형수님이 하도 우리 엄마 돈으로 사무실 차려놓고 벌초도 안 할 거냐고 하셨다길래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서방님, 화나셨어요? 아니, 자기 엄마 산소 벌초하는 게 그렇게 화날 일이에요? 아, 형수님, 그런 게 아니라 사무실 바쁜 거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분이 굳이 형이랑 둘이 하셔도 될 걸 저랑 아내더러 하라고 하셨다고 하니까 많이 변하셨어요? 서방님, 제가 뭐가 변했다고 그러세요? 제가 지금도 서방님 댁 반찬도 공짜로 해다 드리잖아요. 그건 공짜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먼저 해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서방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돈 드릴 테니까 좀 해다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형수님이 좋아서 해다 주시는 건데 돈 드린다고 하는 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뭐가 웃겨요? 요즘 물가도 비싼데 재료값이라도 하시라고 뭐라도 지어주는 게 예의죠. 먹기 싫었으면 안 해줘도 된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지금껏 줄 때는 다 받아먹어 놓고 내가 좋아서 해준 거라고요? 반찬 없다고 아쉬운 소리 먼저 한 게 누군데요? 내가 했다고요? 내가 먼저 했다고요? 그래요. 동서가 요리 못해서 사 먹는다고. 그래서 자꾸 살이 빠진다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형수님한테 반찬 해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뭐라고요? 있냐고요. 내가 정확하게 형수한테 반찬 해달라고 했냐고요. 여보, 왜 이래?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그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 이렇게 안 하면 멍청한 사람들은 못 알아먹는다고. 그거 없는 사람들이 이러더라. 선심 베풀듯이 언제는 우리 거 하면서 좀 더 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재료값도 안 준다고 투덜거리잖아. 없어서 그래.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둘의 대화를 듣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서방님, 어쩌다 이렇게 괴물로 자랐어요. 형이 서방님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놈의 고생 타령. 누가 고생해달랬어요? 형도 형수도 왜 이렇게 공상이에요? 본인들이 원해서 해줬으면 깔끔하게 주고 끝내야지. 내가 뭘 어쨌다고 나쁜 사람 만드느냐 말이에요. 누가 서방님을 나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서방님이 나쁘게 말을 하는 거지. 아무튼 지겹다고요. 이게 뭐예요? 바쁜 변호사 의사 데려다가. 의사 변호사는 부모 없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1년 만에 산수 와서 벌초한 게 그렇게 대단히 유세 떨 일이냐고요. 의사, 변호사, 못 배운 사람, 돈 없는 사람까지 나올 정도로요. 못 배운 티가 이런 데서 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였어요. 산에서 구한 할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나오시더니 시동생의 뒤통수를 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뭐야, 할아버지 뭐예요? 예끼 나쁜 놈. 형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저도 놀란 건 마찬가지였어요. 할아버지,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이런 놈을 왜 그냥 두고 봐? 네? 그러면서 시동생한테 꿀밤까지 놓으시는 겁니다.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혼내서 가르쳐야 하는 거야. 할아버지, 내가 어딜 봐서 해요? 마음이 안 컸으면 애지. 생각이 아직 애구만 뭘. 저는 너무 놀라서 할아버지를 붙들고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혹시 회장님인 거 기억하세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저 시동생의 머리통만 쥐어받고 계셨어요. 순간 동서가 묻더라고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할아버지가 회장님이라니요. 민박집 사장님이 그러셨어. 이 동네 출신 기업 회장님이라고. 정말이에요? 시동생도
할아버지의 양손을 겨우 붙들고 물었어요. 형수님, 그 정말이에요? 지금 회사 측에 연락해뒀어요. 곧 연락 준다고도 했고요. 잠깐! 시동생이 할아버지 손을 잡고 달려오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면 이대로 보내면 안 되죠? 맞아요, 형님. 우리가 이 할아버지를 구출한 거잖아요. 둘 다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구출은 무슨? 쓰러져 계신 분을 흔들었는데 바로 깨어나셨고 잠깐 모시고 있는 거죠. 형수님, 아까부터 왜 이렇게 모자란 소리만 하세요? 네? 그게 구출한 거죠. 그게 구조가 아니면 뭔데요? 기가 차서. 아까는 신경 쓰지 말고 가자더니 기업 회장님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형수님, 기회는 잡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구해놓고 그냥 내준다고요? 그냥 안 내주면요. 형님도 참 순진한 척 하시기는. 기업 회장님을 구해줬는데 그 집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뭐라도 보상해 주려고 하겠죠. 그렇다 한들 두 사람은 발견해서 아는 척도 안 했잖아. 내가 깨워서 부축해서 내려올 때까지도 냄새난다면서 할아버지 털끝도 안 건드렸잖아. 그거야 진짜 냄새가 났으니까요. 회장님인 줄 알았으면 안 그랬죠. 참, 자랑이다. 아무튼 두 사람은 먼저 가요. 바쁘다며. 형님, 지금 혼자 먹겠다는 거예요? 뭐? 어머니 재산 먹은 것처럼?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그렇잖아요. 솔직히 어머님 재산 절반은 우리 거잖아요. 형님이 다 먹지만 않았어도. 그러니까 우리한테 투자하신 돈의 절반은 이미 우리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절반은 갚기는 했고? 맞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서방님. 아까 저더러 바쁜 사람들 불러다 뭐 하는 거냐고 했죠? 사무실 많이 바쁘시다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바쁘게 돈 벌었으면 저한테 빌려간 돈 정도는 갚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형수님, 말은 바로 하셔야죠. 우리가 빌린 돈이 아니라 형수님이 투자한 돈이잖아요. 그래서요? 내 투자금 회수는 언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형수님, 이제 보니까 완전 돈 밝히는 타입이셨네? 뭐라고요? 그렇잖아요. 아까부터 반찬값 안 준다고 징징 투자금은 언제 돌려줄 거냐고 압박하질 않나. 기업 회장님 구해놓고 우리 둘은 빠지라고 하질 않나. 어머 여보 정말 그렇네. 형님 완전 돈 밝히는 스타일이네. 그러자 우리가 언쟁하는 사이 평상에 앉아 멸치똥을 따던 민박 사장님이 말을 얹으시더라고요. 아유 도둑놈들이 따로 없네. 남의 밥상에 숟가락을 얹어도 유분수지. 듣자 하니 지금껏 형수 덕 보고 산 것 같구만. 지들만 의사 변호사라고 잘난 척은.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도 말라고 하는 거야. 나 같으면 동생이구나 말이고 벌써 의절했다. 아유 그렇게 바쁘면 당장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이나 갚아. 아주머니가 뭔데 끼어들어요? 여기 내 집인데요. 기가 차서 진짜. 우리가 숙박료 낼 거니까 입 좀 다물고 계셔 주시겠어요? 아니,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건 알겠는데 내 입으로 내가 내 집에서 떠드는데 누가 말릴 거야? 안 입고 오면 택이 나가요. 그때였어요.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잠깐만요. 할아버지 회사에서 연락 온 것 같아요. 쉿! 저는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아무래도 할아버지를 빨리 돌려보내야겠다 싶더라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계시다고요?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바로 회장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 계세요. 산에 갔다가 쓰러져 계셔서 모시고 내려왔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요? 네,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저 어느 동네인지 잘 압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가 아침부터 어머니 산소에 가신다고 혼자 외출을 하셨대서 걱정하던 중이었어요. 연락도 안 받으셨어요. 어머, 휴대폰이 없어진 줄은 몰랐어요. 산에 떨어뜨렸나? 휴대폰은 분실됐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워낙 자주 있는 일이라서요. 지금 저희 아버지를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니 말씀드릴게요. 치매가 있으세요. 네, 그래 보이시더라고요. 대외적으로 알려지진 않았는데 어제 제가 회장으로 승인이 났어요. 이제는 알려줘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제가 갈 때까지는 비밀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그러고 싶은데 이미 주변에 사람들이 좀 있어서요. 제가 가서 보상하겠습니다. 보상은요, 무슨. 일단 안전하게 모시고 있을 테니 천천히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동서랑 시동생이 할아버지가 치매라는 걸 이미 눈치챘을 것 같아서요. 일단 동서랑 서방님은 먼저 가 있어요. 내가 처리하고 갈 테니까. 형수님, 그럴 순 없습니다. 딱 봐도 치매 같은데 이 기업 회장님이 치매라는 기사는 전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요? 비밀 유지까지 약속하고 보상받으면 꽤 받을 것 같은데. 형수님도 그만 내숭 떠시고 그냥 우리랑 입 맞추죠? 그래요, 형님. 돈 벌 기회인데 이렇게 날리실 거예요? 난 됐어. 기업 회장님이라고 해도 지금은 그냥 할아버지잖아. 나는 일단 이분을 안전하게 가족들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만 신경 쓸 거야. 형님,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건 기회라고요. 우리가 돈을 벌 기회요. 돈은 의사 변호사에서 잘 벌고 있잖아. 무려 저 아니, 할아버지가 기업 회장님이라고요. 저기 바보처럼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돌멩이로 글씨 쓰고 있는 저 할아버지요. 입 조심해. 아무리 그래도 다 듣고 계셔. 그렇게 실랑이를 하는 사이 할아버지의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 TV에서 본 것 같아요. 그냥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사는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요. 아니에요. 저희도 시어머니 산소 벌초왔다가 발견한 거예요. 어서 모시고 가세요. 민박 사장님 덕분에 저녁 식사도 맛있게 드셨어요. 할아버지는 대청에 앉아 계셨어요. 아들이 다가가니 고개를 드시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보러 오셨던 거예요? 근데 왜 산에 쓰러져 계셨어요? 쓰러졌다가 깼을 때부터 정신이 멀쩡해. 아버지, 저 알아보시겠어요? 알아보다 마다. 근데 쓰러지기 전에 기억은 없어.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이야. 약은 제때 드셨어요? 깜빡하고 안 먹고 나왔더라고. 잘 드셔야죠. 의사 선생님이 약만 꾸준히 잘 드셔도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 알아. 나 지금 운전해. 그렇게 아이 가르치듯 말하지 않아도 돼. 죄송해요. 하도 습관이 돼서. 동서랑 시동생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더라고요. 회장님이 천천히 일어나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정신이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회장님은 무슨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이제 우리 아들이 회장이라 난 회장도 아니야. 제가 감히 그렇게 불러도 되나요? 저처럼 작은 식당 하나 운영하는 못 배운 사람이. 보니까 시동생 부부가 아주 못됐던데 저 사람들 말에 길든 거예요? 네? 헛소리들을 보통 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하도 재밌어서 모른 척하고 계속 듣고 있었잖아.
그러다 도저히 못 참겠기에 뒤통수 한 대를 날려주었지. 그럼 처음에는 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정신이 깨긴 했는데 사태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고 내가 왜 여기 있나 싶어서 부축받으면서 내려오다 보니 얘네 산소 가는 길이었겠다 싶었지. 그 즈음이 민박에 도착했을 때였고. 그러셨구나. 많이 놀라셨겠어요. 근데 주머니에서 유언장이 나왔는데. 내가 정신을 놨을 때 쓴 것 같아요. 나는 기억도 안 나는 걸 보면. 회장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무래도 그게 낫겠죠? 이미 했다 안 했다 하는 것 같아서. 네, 편하게 해주시는 게 더 편해요.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더니 어르신들이 말씀을 높이시면 불편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산소 가는 길에 날 발견했다더니 이 불효자식들을 데리고 오느라 고생이 많았겠네.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지 뭐예요. 자, 그럼 거기 불효자식들도 할 말이 있으면 좀 해봐. 아니, 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까 저한테 물리적인 접촉을 하신 것도 있고요. 보니까 치매신 것도 비밀인 것 같은데 저희한테 함부로 하시는 건 불리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뭐가 불리한데? 저랑 아내가 제보해서 기사화라도 하면 아무래도 불리하시죠? 여보, 뭘 또 딱딱하게 그래. 회장님, 저희 남편이 변호사라서 좀 이래요. 옳은 말을 해도 꼭 이런 식이니까 사람들이 오해한다니까요. 무슨 오해를 하는데? 사람이 냉정하다, 매정하다 그러는데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오늘 시어머니 산소 벌초도 저희가 다 했어요. 형님한테 끌려와서 겨우 한번 자식 노릇했네. 형님한테 감사해야겠어. 네? 심성이 고운 사람은 결국 그 몫을 받게 되어 있지. 아마 시어머니가 형님한테 돈을 다 주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 그것도 다 들으셨어요? 들리는 걸 어떡해. 심지어 본인들 입으로 말하지 않았나? 동서가 당황해서 시동생을 보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불효자식이든 뭐든 회장님에 대해서 오늘 보고 들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게 뭐야? 아까 저한테 하신 행동 사과하시고 저희 입 막으시려면 오늘 저희가 구출해드린 것에 대한 보상 정도는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말이네. 내가 아까부터 정신이 운전하다고 했잖아. 날 구조해서 지금껏 보호한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자네 형수님인데. 좋습니다. 그건 형수님이 아셨다고 쳐도 저희는 회장님 비밀을 알고 있는데요. 그럼 떠벌리고 다니던가. 예? 나는 사과할 생각도 없으니까 알아서들 해. 아니죠. 저한테 하신 행동은 사과하셔야죠. 이봐,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애들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예의를 모르면 가르쳐야지. 내가 어른이 돼서 그것도 못하나? 저희 엄마도 아는 걸 회장님이 하시겠다고요? 내가 좀 하면 안 되나? 이제라도 좀 배우지 그래. 각오하세요. 제가 반드시 밝히고 말 테니까. 시동생이 씩씩거리며 동서를 데리고 가버렸고 회장님이 저보고 물으셨어요. 차는 각자 타고 왔어? 아니요. 제가 두 사람 차 얻어 타고 왔어요. 형수는 어떻게 가라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네. 아버지, 저희가 모시고 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하지. 난 더 좋고. 그럼 같이 가면서 더 얘기할까? 그럼 신세 좀 지겠습니다. 그래도 구출해서 내려왔으니 이 정도 신세는 져도 되겠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회장님과 사장님은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셨고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명함을 주셨어요.
저 아버지는 한 번씩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제 연락처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연락처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제 연락처요? 저는 이런 명함은 없는데. 엉겁결에 연락처를 적어주긴 했는데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얘기를 들려주니 재밌는 우연이라며 웃더라고요. 집에 가서 확인해보니 동서와 시동생에게서 문자가 몇십 통씩 와 있더라고요. 형님, 얼마 받으셨어요? 설마 혼자 다 드시려는 거 아니시죠? 형수님, 내일 우리 사무실로 좀 와주세요. 그냥 답도 안 했어요. 피곤하기도 했고 남편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떠드는 게 더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집 청소를 하고 있는데 잠깐 현관문을 열고 신발장 청소를 하는 사이 동서와 시동생이 우리 집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아니, 둘 다 일도 안 하고 무슨 일이에요? 형님이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에 답장도 안 하셨잖아요. 아, 어제 너무 피곤해서. 얼마 받으셨어요? 뭘 받아? 설마 진짜로 아무것도 안 받고 돌려보냈어요? 회장님이 뭐 물건이야? 돌려보내게? 보호자가 모시고 갔지? 형님, 설마 진짜 그냥 보냈다고요? 아니 그럼 그냥 보내지 뭘 어떻게 보내? 말도 안 돼. 여보, 믿지 마. 형수님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아니야, 진짜 같아. 형수님이 안 받는다고 해도 그쪽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있어? 둘 다 또 그 얘기예요? 나 받은 거 없어요. 그만들 허물 켜고 돌아가요. 그럼 약속 하나 해주세요. 무슨 약속이요? 일단 바로 어제 일이었으니 아직 안 받았을 수는 있겠죠. 대신 받으면 우리한테 30%는 준다는 약속이요. 30%요? 네. 솔직히 우리가 벌초하는 사이에 회장님을 돌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형수님께 투자받은 돈도 있고 해서 30%가 적당하다고 봤어요. 이 정도는 주실 수 있잖아요. 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니, 30%의 근거가 너무 빈약한데요? 형님, 진짜 이렇게 돈 밝히는 분이셨어요? 어머니 유산 다 내놓을 때만 해도 이렇게 돈 밝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일단 나눠줄 돈도 없지만 행여나 회장님을 도와드리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고 해도 30%는 너무 많죠. 동서, 회장님한테서 냄새 난다고 모른 척 하자고 한 거 잊었어? 형님, 그건요. 할아버지가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형님 조심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쓰러져 있는 노인이었어. 지금 그걸 핑계라고 되는 거야? 아무튼 만약에라도 내가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해도 둘한테는 1%도 아까워. 쓰러진 노인을 그냥 두고 가자고 한 것부터가 문제였잖아. 내가 멈춰서 흔들어 깨우지 않았으면 회장님은 그대로 의식을 완전히 잃었을 수도 있대. 어제 그분들 차 같이 타고 오는데 그 아드님이 말씀해 주시더라. 그래서 그런 분을 구출해 줬으니 뭐라도 줬겠죠? 그렇죠? 둘 다 왜 이래? 아무것도 받은 거 없다니까. 안 되겠다, 여보. 집안 싹 다 찾아보자. 뭐라고요? 둘 다 정말 왜 이래요? 그때였습니다. 그럴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받았다는 말씀이 맞으니까요. 뭐라고요? 순간 모두가 놀라서 현관 쪽을 봤어요. 회장님 아드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 벌써 오셨어요? 문이 열려 있어서 결례인 줄은 알지만 들어왔습니다. 여기 두 분이 사모님을 곤란하게 하는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오신다고 해서 집 청소 좀 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갑자기 찾아오는 바람에. 회장님 아드님이 동서와 시동생을 보며 말했어요. 안 그래도 보상을 논의하려고 오는 길이었는데
마침 두 분이 계셨군요. 그렇죠? 보상해 주실 거죠? 근데 왜 동서분이 눈을 반짝이세요? 보상은 형님이 받으시는 건데. 네? 아, 아까 말한 그 30%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회장님 아드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사모님이 각성을 좀 하신 것 같아서요. 아, 제가요? 네, 아까 그러셨잖아요. 1%도 아깝다고. 그게 정상이죠.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아, 그게... 두 사람이 해도 너무하게 굴잖아요. 왜 이렇게들 돈 앞에서는 자기 이득만 생각하는 건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사모님이 순수하신 겁니다. 제가요? 네, 순수한 마음을 참 잘 간직하셨네요. 저희 아버지가 크게 감명받으셨대요. 회장님은 좀 어떠세요? 어제 이후로 잘 계세요. 그래도 어제 산에서 의식도 잃으셨다고 해서 지금은 병원 VIP실에 계세요. 이것저것 검사도 해보고 이참에 좀 쉬시라고요. 잘하셨네요. 그리고 이거 사장님이 저한테 서류를 내미시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작성해서 주세요. 계좌도 적게 돼 있네요. 저희 아버지를 구해주셨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상을 꼭 해야겠습니다. 저 정말 그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닌데요. 아버지도 부탁하셨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복받고 사는 걸 보여줘야 한다면서요. 누구한테요? 아마도 아버지가 가르치고 싶었던 분들 아닐까요? 그러면서 시동생 부부를 보더라고요. 결국 시동생 부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갔어요. 저는 결국 회장님 아드님의 설득에 못 이겨 서류를 작성했고 그날 오후 바로 돈이 입금됐어요. 무려 수십억에 달하는 돈이었죠. 저는 너무 놀라서 연락을 드렸어요. 아니, 이게 다 뭐예요? 돈이 너무 많아요. 더 해드리려고 했다가 참은 겁니다. 혹시 지내시다가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아니에요. 제가 이보다 더 큰 도움을 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드린 건 도움이 아니라 보상금이죠. 도움은 정말 필요할 때 저한테 연락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버지가 부탁하셨어요. 적어도 본인 살아계실 동안까지라도 사모님께 꼭 도움을 주라고요. 물론 저희 도움 없이도 잘 지내시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또 모르잖아요. 말씀만으로도 든든하네요. 지금껏 기댈 때라고는 하나도 없이 살아서 받을 줄을 모르나 봐요. 제 말에 회장님 아드님이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목이 맨 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 분이셨어요. 회장님께서요? 참, 이제 회장님은 아드님이시죠? 괜찮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아버지가 영원한 회장님이신걸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이 혼자 힘으로 지금의 회사를 키우셨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아주 매서운 분이셨는데 오히려 치매를 앓으신 뒤로 아주 부드러워지셨어요. 정신이 돌아오셔도 전 같은 날카로운 모습이 아니셔서 신기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저 순한 성격이셨대요. 하도 가난해서 괄시당하고 못 먹고 그러니까 예민해지고 혼자 힘으로 다 해야 했다 보니 자꾸 날카로워지셨다고.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자랄 때 한 번 제대로 안아준 적도 없다고요. 그저 이 회사를 잘 키워서 내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셨대요. 내 자식들은 어디 가서 괄시 안 당하고 어깨 쫙 펴고 사는 거.
우리 아버지 꿈은 그거였다고 하면서 우시는데 사실 저 아버지 짤이 많이 탐냈거든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아프신 거 보고 나니까 느끼는 게 많아요. 이만큼 잘 살게 해주셨으니 건강도 챙기면서 가족들도 챙기면서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아버지랑 시간 보내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러다 아버지께 혼나는 거 아닌가 걱정도 했는데 아버지가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나 안 닮아서 다행이라고 그러시면서요. 두 부자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이 제 짠한 인생을 도와주고 싶으셨나 봐요. 외로운 사람이 외로운 사람을 알아본 거겠죠. 그렇게 한참을 울었네요. 울다 보니 불쑥 걱정이 일더라고요. 그런데요, 저희 서방님이랑 동서가 회장님 치매신 거 아는 건 어떡하죠? 어차피 알려질 일인데요, 뭘. 이젠 승계 작업이 끝나서 회사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려질 때를 대비해서 보도 자료도 다 준비해뒀고요. 행여나 문제가 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잘 처리할 테니 괜히 그 사람들한테 돈 주지 마세요. 이미 줘보셨으니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뭘 줘도 그 사람들은 안 바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진짜 몇십억을 보상금으로 주셨다고? 나도 놀랐어. 근데 또 혹시 앞으로 살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도 연락하라고 하시더라. 행여 있다고 해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말이 왜 그렇게 든든하던지. 감사하네. 그래도 당신이 큰일 하긴 했지. 둘째네는 냄새난다고 그냥 두고 가자고 했다며. 내가 동생을 잘못 키운 것 같아. 당신이 아버지도 아닌데 키우고 말고 할 것도 없었지 뭐. 당신은 해줄 거 다 해줬으니까 그런 죄책감까지 느끼지 마. 그건 그 둘의 인성 문제야. 나는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아. 그래, 이제 우리도 우리 행복만 생각하자. 당신 진심이야? 진심이지. 우리 식구들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 안 그래도 당신한테 이제 둘째네 신경은 그만 쓰자고 하려고 했어. 어머니가 당신한테 주신 돈 투자 핑계로 가져가 놓고는 안 준다며? 그냥 그거 주고 형네 부부로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자고 하려고 했지. 이제야 내 속을 좀 알아주네. 내가 몇십억 자산가가 돼서 그런 건 아니고 당신도 참 그런 거 아니야? 남편이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건 저도 알죠. 저나 남편이나 우리 이익을 생각했으면 그렇게는 못 살아왔을 테니까요. 남편 말대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같이 여행도 다니고 건강검진도 같이 받으러 다니고요. 요즘 같아서는 젊은 날 못했던 신혼생활을 이제야 다시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